네, 반갑습니다. 네, 휴가 전주입니다. 근데 우리 요약집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할 차례죠. 274페이지고 우리 문제집은 88페이지네요. 자, 20분 문제부터 가면 됩니다. 자, 우리 국토계획법은 내용이 크게 두 파트죠. 네, 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 파트, 계획으로 결정하는 날개죠. 자, 요게 몇 가지가 있고, 6가지가 있고, 그 1번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2번이 뭐다? 용도구역이고, 3번이 기반시설이고, 4번이 개발사업, 정비사업이고, 5번이 지구단위계획, 6번이 뭐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었죠. 자, 우리가 입지규제, 최소구역 있었는데요. 그걸 우리 요약집을 잠시 한번 볼까요? 요약집을 잠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55페이지 보면 우리 요약집 255페이지 보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있죠? 맨 밑에 5번 있네. 자, 거기에 보면 지정 대상이 있잖아요. 박스 안에 A, B, C, D, E 이렇게 나와 있죠? 찾으셨어요? 응. 그 다음에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F가 하나 더 있거든. 그 F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거든요. 그 대통령령이 지난주에 나왔어요. 대통령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통령령에 뭐가 나왔느냐 하면 그 밑에 그 박스 밑에 하나 적으면 되겠죠. 옆에 빈 공간에. 지금 뭔 소린지 지금 이해하고 있죠. 255페이지 맨 밑에. 자, 우리 산업단지 중에 도시 첨단 산업단지 들어봤어요? 산업단지 종류가 국가산업, 일반산업, 도시 첨단 산업단지 있었죠? 그 도시 첨단 산업단지 하나가 더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더 들어갔느냐? 우리 정비법은 정비사업의 규모가 커요, 작아요? 크지? 정비구역에서 하는 거지? 그러면 소규모 정비사업은 법이 따로 있다고 그랬죠? 빈집 소규모 정비 특례법이 따로 있어. 그 법에 따른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자,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할 때도 우리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 보면은 그 박스 안에 2번에 보면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의 활성화 계획 있죠? 활성화 계획이 종류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 도시 경제 기반형이 있고 근린 재생형이 있었죠. 근린 재생이 있었잖아. 근데 제가 근린 재생형은 대상이 아니고 도시 경제 기반형만 대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근린 재생형도 이제 포함이 되어집니다. 근린 재생형도 포함이 되어진다. 알아들었죠? 세개가 추가가 된 거야. 자, 그럼 우리 이제 거기에 보면은 AB는 우리 시험에 나와도 틀리게 나올 수 없다고 그랬죠. 중심지잖아. 지역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제 C부터 외우면 돼. C부터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C부터 외우면 되는데 그 C부터 뭐라고 외우느냐? 첨단 3정입니다. 첨단 3정. 그러니까 첨단 소재로 만들어진 3정, 새알의 약이죠. 3정, 알 3개 먹으면 소화가 된다 이 말이야. 자, 활성화를 화라고 이렇게 외우자고. 그래서 첨단 3정 소화다 이렇게 외우죠. 첨단이 뭐다? 첨단 산업단지. 3이 뭐다? 3개 이상의 노선이 만드는 대중교통의 결절지로부터 몇 킬로? 1킬로. 그렇죠. 자, 정은 우리 정비사업이에요. 우리 정비사업은 우리가 공부하는 정비법입니다. 근데 여기는 주의할 게 뭐예요? 상업지역이 없고 무슨 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이죠.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소는 뭐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고 화는 뭐다? 활성화 계획. 활성화 계획이 두 개지. 활성화 계획이 두 개잖아. 도시 경제 기반형. 도시 경제 기반형이 있고 무슨 형이 있어? 근린 재생형. 이렇게 가지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속 작년에도 물어보고 했는데 계속 물어볼 내용은 아니지 싶은데
그래서 또 이렇게 대통령이 또 새로 나왔으니까 한번 좀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면서 이제 오늘 진도를 가는 겁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갈 거예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크게 동그라미 3개를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구역을 공부했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공부했습니다. 자, 물어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인가요? 개발행위 허가인가요? 개발행위 허가죠. 날개가 2개가 있는데 요거는 오른쪽, 우리가 하는 건 지금 왼쪽을 보고 있는 거잖아. 이쪽은 개발행위 허가. 이쪽은 관할이 전부 누구예요? 전부 특광시장 군수죠. 그러면 이 구역도 당연히 누가 지정해? 특광시장 군수.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요 2개 구역은 무엇 때문에 나온 구역이에요? 기반시설 때문에 나왔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기반시설 때문에 나왔다. 한 개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행위를 하는데 기반시설이 부족하죠. 자, 개발행위를 하는 것도 공통이야. 이 구역이나 개발밀도관리구역이나. 개발행위 안 하면은 기반시설이 부족해질 이유가 없잖아. 개발행위는 해 일단. 하는데 거기서 갈라지는 거지. 물론 또 뭐까지 공통이야. 기반시설이 부족해지죠. 개발하면 부족해지는 것까지 똑같아. 그런데 한쪽은 부족한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고 한쪽은 가능하니까 뭘 시킨다고? 부담을 시킨다는 뜻이야. 뭔 말인지 아시죠? 이 기반시설 때문에 나온 거예요, 얘가.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뭐 때문에 지정해요? 기반시설이 부족한 건 맞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있죠? 그걸 부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에는 대학교는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뭐 그런 것도 우리가 공부했잖아. 자,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대상과 절차액을 공부를 했는데, 자, 대상정도, 뭐 절차는 워낙 유명한 절차니까 잘 아실 테고, 절차는 한번 해보자. 누가? 특광시장 군수가 무슨 절차? 의견심의지. 의견심의하는 거 9개. 이제 아직도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안 돼. 이때 의견은 누구 의견이야? 주민 의견이지. 우리가 지난주에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민 의견 들어 안 들어? 안 듣지. 걔는 그냥 심의했잖아. 아시겠죠? 의견심의고. 국장이 하니까 아니죠. 특광시장 군수가 하니까 어디 심의? 지방도시개견이지. 중앙하면 안 되지. 시장 군수가 하니까 어디 곳이? 관보입니까? 공보입니까? 공보겠지. 인터넷 홈페이지 있는 건 기본이고. 아시겠죠? 요런 이제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고. 자, 그럼 우리는 대상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 공법의 구역은 지정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우리 공법의 구역은 원칙이 지정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공법의 구역은 지정해야 되는 거, 할 수 있는 거. 자, 우리 공법의 계획은 수립해야 되는 거, 할 수 있는 거. 계획 해야 되지. 법에서 정해놓은 계획은 수립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구역은 지정해야 되는 거,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라니까. 그런데 지정해야 되는 게 우리 공법에 몇 번 나와? 3군데 나온다고 그랬잖아. 3군데. 어디서 나왔어? 방제지구. 기억납니까? 연안침식관리구역. 기억나시죠? 10년 이내에 뭐 어쩌고 2번 이상 났던 어쩌고 인명피해가 있고 이런 거 했잖아. 그때는 지정해야 된다죠. 그때는 국장도 안 나온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 두 번째, 지난주에 했죠. 안 했나? 지구 다니기 했고 우리 순서가 좀 반대인가? 했는가 모르겠다. 여기는 했는가 했지 싶어. 그 지구 다니기 구역은 정택이는 사업이 끝나고 몇 년? 했잖아요. 그거 의무잖아.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이 해제가 되는데 얼마 이상으로? 얼마 이상으로 해제? 30만. 30만. 표정이 심상치 않다 이거. 이거 대부분 보면 이런 거 뭐 너무 잘하는데 10년 30만 이런 거 너무 잘하는데 이걸 지금 뭐 고민을 해야 될 정도 같으면 큰일이다. 녹지가 주상공으로 변경되는데 얼마 이상으로 변경돼? 그렇지 30만. 그거 의무였잖아. 그럼 2개 했죠? 의무 2개 했잖아. 앞에 한 개가 뭐라고? 또 이자부터 방제지구라니까. 방제지구. 지구 다니기 했고요. 응? 정말 우리 기억력은 얼마나 가는 것 같아요?
몇 분 이거 사치다. 몇 분 안 간다. 뭐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해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금방 생각했던 금방 잊어버려요. 뭐 분명히 이거 막 해야지 하면 돌아서면서 잊어버리고 안 한다니까. 우리 기억력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뭐 20, 30대까지는 몰라. 20, 30대까지는 모르겠지만 50대 이상 넘어가면요. 기억력 없어요. 방금 첫 번째 뭐라고 무슨 구역이라고? 방제시고 막 이렇게 이제 몇 번 반복하면 좀 가 이제 좀. 그 세 번째가 얘야. 세 번째가 얘. 세 번째가 얘도 지정해야 된다. 자, 이 의미는 아시죠? 왜 지정해야 돼? 이 동네가 뭐가 되니까? 개발이 되니까. 개발이 되는데 만약에 이 구역을 지정 안 하면 기반시설을 부담시킬 수가 없죠. 그럼 난개발이 되잖아. 그러니까 법에서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야, 요 동네는 무조건 개발되거든. 그러니까 요 동네는 의무적으로 지정해라. 지정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법에 규정이 없어도 개발 행위가 집중될 것 같다. 그래서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면 재량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지정할 수도 법이 없어도 지정할 수도 있구나 하는 사실만 알면 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법에서 정해놓은 거 이걸 알아야지. 첫 번째, 우리 국토계획 법률에서는 왜 개발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행위 제한이 어떻게 돼서? 완화되거나 해제가 되어서. 아시겠죠?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돼서. 행위 제한 완화 해제되는 첫 번째 사유가 뭐예요? 법령의 제정 개정, 법이 바뀌어서. 이게 첫 번째 사유죠. 두 번째는 왜 행위 제한이 완화됐어? 용도, 지역 등이 바뀌어서. 그렇죠? 용도, 지역 등이 변경 해제되어서. 자, 그 다음에 대통령령에서는 20% 이상이 두 번 나오죠. 20% 이상. 전년도 개발행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 허가 건수보다 몇 프로 이상? 20% 이상 증가했다. 또 뭐가 나와요? 그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하는 특광시군 전체의 인구 증가율보다 몇 프로 이상 높아? 20% 이상 높다. 그 20% 이상 두 번 나왔잖아요. 요거 기억하시라고. 아시겠죠? 그리고 지정하는 기준은 당연히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하겠지.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거기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역의 면적이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큰 게 좋죠. 커야지 기반시설이 골고루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기반시설의 적절한 배치를 위해서 면적은 커야 된다. 얼마 이상이 돼야 돼? 얼마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요 숫자 하나 기억하세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2번, 3번은 우리 상식이요. 한번 물어봅시다. 면적이 커야 되면 소규모 개발 행위가 연접 붙어서 계속 이루어지죠. 그러면 따로따로 조그만하게 지정할까?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을까?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라. 세 번째는 우리 구역의 경계는 항상 분명해야 된다. 그죠? 도로나 하천이나 이런 걸로 분명하게 경계가 구분되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대상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이에요. 아시겠죠? 대상과 절차 봤으면 우리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반드시 수립해야 되는 계획이 나오죠.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 계획이 뭐다? 무슨 계획? 설치계획이죠. 기반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계획이 두 개가 나와. 계획이 두 개예요, 두 개. 두 개인데 설치계획이 있고 나중에 무슨 계획이 있어? 기반시설 부담계획 있죠? 부담계획이 있다. 근데 그 부담계획은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설치계획은 반드시 나와야 돼. 몇 년에 나와야 돼? 1년. 그래서 설치계획은 딱 두 개 공부한다. 1년하고 지기, 기지. 지기요, 기지요? 지기지. 지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지구단위계획이 있으면 설치계획 별도로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든다. 자, 설치계획에서 정한 기반시설을 이제 우리한테 부담을 시키지. 부담시키는 돈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우리한테 부담시키는 돈을 기반시설 뭐라고 한다고요? 설치 비용이라고 하지요. 설치 비용.
뭐 막 용어를 자꾸 만들고 그러면 안 돼. 설치 비용이라고 하는 거 설치 비용. 그래서 설치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설치 비용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나오는 문제에 나오는 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죠. 문제를 봅니다. 20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대상이 될 수 없는 지역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20만 제곱미터의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해제되었다. 용도지역 지구구역이 해제됐죠. 그래서 행위제한이 어떻게 돼서 완화됐죠. 개발행위가 집중되고 있잖아. 그러면 대상이 되죠. 지정해야 된다. 계획관리지역에서 아파트 개발을 하기 위해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이다. 계획관리는 시골이죠. 3종 일반은 도시지역이죠. 그러면 용도지역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행위제한이 어떻게 된다? 완화. 3번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된다. 자,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이 된다. 실제적으로는 가능성이 없지만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되면 행위제한이 완화돼 강화돼? 강화되잖아. 시골이 도시로 바뀌어야지. 그래서 얘는 아니다. 전전년도 개발행위가 건수가 100건이었으나 전년도 개발행위가 건수가 130건으로 증가했다. 30%가 증가했죠. 전년도가 전전년도보다 20% 이상 증가하면 지정해야 되거든. 5번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5%인 시에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30%인 지역. 자, 그 시 자체는 인구가 얼마가 증가했어? 5%. 시는 5% 증가했는데 그 지역은 얼마? 30% 증가했잖아. 그 지역은. 그러면 그 지역이 시 전체 평균 증가율보다도 20% 이상이 높죠. 더 높다. 20% 이상. 그러면 의무다. 이런 얘기. 자, 21번 갑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두 가지를 비교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거.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정 대상 지역이 동일하지 않다. 당연하겠죠. 얘는 중복이 돼야 안 돼. 절대로 중복이 안 되죠. 전혀 다르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어디에서 지정? 주상공. 절대로 주상공이라고 하면 안 되는 구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이죠.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관농자만 대상이다. 이렇게 씁니다. 2번 기반시설 부담 두 구역의 지정권자가 동일하다. 이거는 맞죠. 전부 특광시장 군수죠. 3번 개발밀도관리구역은 행위제한 거론의 건폐율과 용적률 강화되어 있는 하기 위한 구역이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서 지정한다. 어쨌든 맞죠. 4번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관리계획의 결정 절차다. 틀렸죠. 얘는 날개가 반대쪽 날개입니다.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1년 내에 무슨 계획을 수립해야 돼? 설치계획. 부담계획 이러면 안 돼요. 설치계획입니다. 설치계획은 1년하고 뭐 기억하셨어? 시기. 2개 공부했잖아. 자, 넘어갑니다. 2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인 행위를 하는 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우리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이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납부 의무자는 연면적 얼마? 200제곱미터를 많은 거 초과하는 신축, 증축이죠. 신축, 증축입니다. 이 200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기존 연면적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해서 200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상 건물은 모든 건물이 기반시설을 유발을 시키지만 기반시설 유발시설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었죠. 제외되는 게 많아. 우리 책에는 없었고 없었지만은 많아. 그 몇 가지만 우리가 뭐 국가지자체가 건축한다든가 국가지자체는 기부 체납한다든가 아니면 뭐 리모델링 한다든가 공장 짓는 거 이주 대책 이런 것들은요 이 법에서 돈을 안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2번이었죠. 400제곱미터의 토지 형질 변경 행위를 한다. 이 돈은 토지하고는 관계없죠. 건축물 짓는 자가 내는 겁니다.
건축 행위를 하는 자. 그래서 건축 행위를 하는데 연면적이 얼마? 200을 초과한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신축, 증축. 그래서 2번이 되죠. 3번도 나대지, 대지다. 180이니까 안 되죠. 200이 안 되니까. 500톤의 물건을 2개월에 물건 사놓는 거는 관계없죠. 네, 주거지역에서 250제곱미터의 토지의 일부인 90제곱미터를 분할 토지 분할도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설치 비용은 누가 낸다?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그죠?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는 자다. 이렇게 신축, 증축. 23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이 문장 봤을 때 무슨 지문인지 아시겠어요? 직인데 기지로 바꿔놨죠. 직인데 기지로 바꿔놨잖아. 그래서 직이 미 이렇게 온 거예요. 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민 의견 듣는 거 맞죠? 지자체 설치된 지방도시 심의하는 거 맞죠? 의견, 심의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지정일자와 관계, 도서 열람 방법 등을 공부하고 뒤에 인터넷 홈페이지 뭐 해야 돼? 고시 동그라미. 그래서 의견, 심의, 고시 절차를 거치는 조언입니다. 3번 특광장군수는 납부 의무자가 국가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몇 개월? 2개월이죠. 2개월 이내 부과해야 되고 납부 의무자는 부과일로부터 우리가 공사 끝나면은 건축법은 뭐 받아? 사용 승인. 우리 계획사업은 준공 검사 개발행위가 있는 거 준공검사 받잖아. 어쨌든 준공검사 사용검사 신청하기 전까지는 뭐 해야 돼? 돈 내야 됩니다. 이 돈 안 내면 사용검사 사용 승인이 안 나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여기에 건축허가 등이죠. 우리가 뭐 건물 짓는 게 건축허가만 받아 짓는 거 아니잖아. 맞아요. 주택법으로 사업계획 승인 받아 지을 수도 있는 거고 각종 인가 받아 지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허가 등을 받았어. 그러면 허가 등은 행정청이 할 거 아니에요. 건축 허가 등은 국가나 지자체 행정청이 하겠지. 그런데 여기는 전부 관할은 특광장 군수거든. 그럼 요 돈은 설치 비용은 누가 부가징수해? 특광장 군수가 부가징수하죠. 특광장 군수밖에 안 나오잖아 이쪽은. 그럼 특광장 군수가 부가를 몇 개월 이내 한다고 허가 등이 떨어지고 나면 2개월 이내 한다. 2개월 이내. 그럼 납부 의무자는 언제까지 돈을 내라는 얘기예요? 사용승인 신청할 때까지는 내라 이 말이에요. 사용승인 신청할 때까지는 내야 된다. 그래서 3개월이 아니고 2개월. 자, 2개월 또 2년 이내가 아니고 사용승인 신청할 때까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사용승인 신청. 건축법은 사용승인 신청한다 할 거고 주택법 같으면 사용검사 신청한다고 할 거고 다른 뭐 계획사원, 준공검사 뭐 이런 용어는 다르잖아.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4번 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자 설치 계획이 의무적으로 나와야죠. 몇 년? 1년. 그래서 틀렸습니다.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기준 나왔네.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장.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24번 갑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 거기 밑줄 하나 주면 되겠죠.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입니다. 절대로 두 구역은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개발로 인하여 도로공원, 녹지, 학교, 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등 이러한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 지정했다. 확보하게 한다는 말은 부담시킨다는 말이죠. 그러면 1번 지문에서 잘못된 게 뭐예요? 학교 중에 뭐는 빼야 돼? 대학교는 빼야죠. 학교 중에 대학교는 빼라. 그래서 학교 중에 대학교를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2번. 자, 특광장 군수는 법령의 제정 개정 행위로 인하여 행위자니 뭐가 됐어? 완화 또는 해제, 강화하면 안 돼요. 이런 지역에는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맞죠? 예, 하여야 한다. 특광장 군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 변경할 때 아까 했죠? 주민 의견, 그리고 심의, 그리고 고시 이런 절차를
거친다.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아주 기초적인 상식이 돼야 돼. 4번 특광시장 군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 맞지요? 몇 년 내에 수립해야 되는 거야? 1년.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또 나왔네. 몇 년? 1년. 설치계획. 1년 설치계획.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달에 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넘어갑니다. 25번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또 나왔네. 1번 몇 년? 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 최소 면적이 얼마가 돼야 돼? 10만.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연면적 얼마? 200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뭐? 신축, 증축. 이때 200은 기존 연면적 포함. 그리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을 했을 때는 기존 연면적에 대해서는 부과한다 안 한다? 기존 연면적을 초과하는 행위. 아시겠죠? 초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과한다. 자, 우리 문제에서 조금 보충할 건 뭐가 있을까? 설치 비용에 관한 내용이 좀 문제가 좀 내용이 많이 빠졌죠? 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산정할 때는 네 가지 고려합니다. 표준 시설 비용 더하기 뭐? 용지 비용. 기억납니까? 그 용지 비용에다가 뭘 곱해서? 연면적. 연면적도 고려하지. 또 민간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 있죠? 그걸 곱해서.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 네 가지 고려한다는 거. 자, 그렇게 고려해서 정하는데 만약에 뭐를 만들면 기반시설 부담계획이죠. 부담계획 있잖아. 그 부담계획 만들면 부담계획대로 부담하는 거예요. 그 부담계획은 시장군수가 제 맘대로 만들어 의견 심의 고시해야 돼. 그래서 부담계획은 딱 한 개만 공부해서 부담구역과 부담구역 지정하는 절차하고 부담계획 수립하는 절차가 두 개 똑같다니까. 주민의견 심의고시야. 아시겠죠? 부담계획은 그거 하나만 딱 기억해요. 자, 다시 방금 설치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었잖아. 표준시설 비용 더하기 용지 비용 거기다가 뭘 곱했어? 연면적 또 민간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 곱했잖아.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부담계획을 수립하면 부담계획대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부담계획에서는 딱 한 개 공부했다고 부담구역 지정하는 거하고 절차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거 하나 공부했다 하는 거 하나 기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부담 설치 비용을 우리가 부가징수했잖아요. 부가징수를 하면 그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해서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거 기억나요? 특별하게 만들었잖아. 부담 구역별로 특별하게 만들었어. 시군별로 만든다 그러면 안 돼. 그거 하나 하고 특별하게를 만든다는 건 구역별로 특별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뭐예요? 다른 구역하고 이 돈이 섞이면 안 된다고. 섞이면. 왜 섞이면 안 돼? 이 돈은 이 구역에서만 쓸 거라니까. 그게 어디서만 써? 해당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그것도 뭐 하는 데만 써? 뭐 하는 데만? 기반시설 설치하고 용지 확보하는 데만 쓰는 거야. 아시겠어요? 다른 데 쓰면 안 돼. 그런데 해당 구역에서 돈이 기반시설을 다 설치하고 용지 확보했는데도 지금 돈이 남았잖아. 그럼 그 돈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데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해당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기반시설과 연계되는 기반시설. 아시겠죠? 연계되는 기반시설에 사용해라. 등등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조금 보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93페이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으로 가겠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으로 갑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요쪽 편을 마무리를 지은 거예요. 요쪽 편에 뭐 공부했어? 개발인 허가. 항상 우리는 뭘 했는지 학습 목표를 명확하게 그림을 잡아야 돼. 그걸 안 하니까는 해도 뭐 체계가 안 쓰니 그런 소리 자꾸 한다니까. 개발인 허가는 허가 받느냐 안 받느냐 허가 대상 그거 하고 허가하는 기준하고 허가 절차 공부했잖아. 그 다음에 또 성장관리계획구역 공부했죠. 성장관리계획. 또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 기반시설 부담구역 했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쪽 편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회법에서 우리가 아직 뭘 안 했다는 겁니까? 요거 3번 요걸 안 했다는 거잖아.
3번 요거. 요 3번이 뭐예요? 요거는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 중에 얘는 뭐 하는 거야? 사업하는 거잖아. 사업. 그래서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 사업을 뭐라고 불러?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부르지. 그러면 계획사업이 몇 개예요? 3개인데 요 4번에 있는 계획사업 2개는 법이 따로 만들어져 있죠. 법이 따로 돼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국회법 끝나고 공부를 하실 거고 우리는 3번만 공부한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를 공부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이 설치, 정비, 개량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잖아. 우리 국회법은 날개가 2개잖아. 요게 원칙이에요. 요게 원칙이에요. 요게 원칙이잖아. 요게 원칙이잖아. 그래서 우리 국회법은 뭔가를 할 때 원칙은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하는 게 이 원칙이라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관리계획 결정 안 하고 요쪽 편은 허가받아 하는 거죠.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를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면 얘는 행정청이 결정하는 거잖아.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이름이 바뀌어요. 그냥 기반시설이다. 도시군 계획시설이다. 계획시설로 바뀌어. 여기는 관리계획 결정 안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기반시설로서 설치를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공익사업이 아니죠. 계획사업이 아니에요. 이쪽으로 가야 계획사업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시는 건 여태는 허가받는 거 공부했고 우리는 지금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 거 요걸 지금 공부하는 거거든. 뭐 말인지 아시죠? 자, 그러면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니까 이름이 뭘로 바뀌어?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뀌죠?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은 모든 기반시설은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OX. 그건 아니죠. 모든 기반시설이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고 이쪽으로 가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계획시설이 결정이 되면은 여기서 우리가 뭘 공부하느냐. 이 시설을 누가 어떻게 설치하는가. 설치된 시설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 설치 관리를 공부하시는 거야. 그러면 설치는 좀 이따가 우리가 이제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받아 하지요. 인가받아 공사 끝나면 중공서 받잖아. 그렇게 하는 거고 좀 이따 공부하고 이 관리 규정은 우리가 이 법이나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죠. 법에 규정이 있으면 법대로 가고 이런 뜻입니다. 법에 규정이 없으면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도 있을 거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도 있겠죠. 자, 국가 관리하는 시설은 그 관리를 어떻게 정한다고 그랬어? 뭘로 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죠.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은 뭘로 정해? 조례로 정하죠. 자,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은 조례로 정한다. 조례는 공부 안 하니까 끝. 근데 대통령은 알아야지. 대통령이 뭐라 돼 있어? 국유재산법에 따른 누가? 중앙 관서에 장이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죠. 중앙 관서에 장이 관리한다. 이 처음 듣는 얘기인가? 처음 들어. 이 학원의 공법 선생님 누구예요? 근데 예전에는요. 다른 학원에서 공법 선생님이 있는데도 이렇게 막 초빙을 내가 특강을 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 대답을 해 안 해? 모르잖아. 이 학원 공법 선생님 누구야? 그 공법 선생님 막 욕먹이고 그런. 학생들이 공부 안 한 건데. 그렇다. 그런데 다른 법은 우리 시험법이 아니니까 모르겠고 이 법은 우리 시험법이 들어가죠. 이 법이 무슨 법인데? 이 법이 무슨 법인데? 이 법이 무슨 법이냐고. 이 법이 무슨 법이냐고. 공동구 그러고. 공부했네 보니까. 공동구를 하는 거 보니까. 이 법은 국토계획법이잖아. 이 법은 국토계획법이. 이 법에서 직접 관리 규정을 두고 있는 건 뭐밖에 없어? 공동구밖에 없어. 공동구. 그래서 우리는 공동구 공부하는 거잖아. 공동구를 공부한 이유는 이 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 법에 있는 거 말고는 이렇게 하는 건 아니까. 국가 관리하는 건 중앙관세회장이, 지자체 관리하는 건 조례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일반 시설하고 광역 시설 있죠. 광역은 한 개의 도시요, 두 개 이상의 도시요. 두 개 이상의 도시죠. 그 광역 시설은 어떻게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느냐. 광역 시설은 어떻게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요걸 두 개 비교하는 거야. 자, 요 광역 시설도 도시군 계획 시설이 아니요. 계획 시설 중에 광역 시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도 원칙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칙은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 관리 규정을 그대로 뭐 한다? 그대로 뭐라고 적을까? 따른다고 적어야 돼. 따른다. 그러니까 원칙은 광역시설이나 도시군 계획시설은 설치 관리하는 방법이 같다 이 말이야. 같은데 얘는 한 개의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뭐를 인정하는 거야? 특별히 예외를 인정한다 이 말이야. 특별히 예외를 인정한다. 원칙은 같은데 그걸 공부하시는 거야. 그러면 예외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 원칙을 알아야지. 원칙을 알아야 예외를 알지. 그럼 우리가 요 시설사업 시행자를 공부한 기억이 있지요. 시설사업 시행자 공부했어 안 했어? 대답 안 하니까 이 공법생이 누구냐고 묻는 거. 그것도 공부 안 했냐? 대답하세요. 시설사업 시행자 누구야? 시설사업 시행자 누구야? 제가 원하는 대답 한번 해봐. 이 방법자 3개만 좀 기억해 달라고 수천 번 얘기했잖아. 3개만 좀 기억해 달라고. 그게 단지 누가 만들어? 이방권자. 시설사업 누가 해? 이방권자. 이방권자가 한다는 말을 원칙이 누가 하는 거야? 특광시장 군수. 예외는 누구도 할 수 있어. 국도도 할 수 있어. 이게 이방권자잖아. 원칙은 특광시장 군수. 예외 국도. 이게 이방권자잖아.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원칙은 특광시장 군수가 하는 건데요. 여기 지금 뭐하고 비교하느냐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져 있거나 광역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거든. 얘가 둘 이상의 시군. 그럼 이것도 지금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지는 거 있어 없어? 있잖아. 이거 걸쳐지는 거. 걸쳐지면 어떻게 해요? 시군에 걸쳐지면 누가 해? 사업을. 당사자가 뭐 했어? 협의했잖아. 그런데 시설사업은 우리가 협의가 두 가지가 있잖아. 공동으로 하는 거하고 한쪽을 뭐 하는 거 정하는 게 있는데 시설사업은 두 개 중에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 뭐가 없어? 공동이 없잖아. 시설사업은 오로지 한쪽을 시장 운수에 시군에 걸쳐지면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한쪽을 정해주는 거야. 근데 협의가 안 되면 어떡해? 누가 지정? 상급관청이 지정한다니까. 같은 도에서는 누가 지정하고? 도지사 지정하고. 시도가 다르면 누가 지정하고? 국장 지정하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광역시설은 여기는 공동이 없다. 그러면 여기는 공동으로 해야 예외가 되잖아. 맞죠? 여기는 공동을 할 수 있어. 그래야 예외가 되는 거야. 그러면 시장 운수 지들끼리 뭘 체결해서 협약을 체결하거나 뭐를 구성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공동을 같이 하는 거잖아. 협의회 만들어서. 그런데 협의회 구성이 안 되면 어떡할 거냐? 여기는 협의회 구성이 안 되면 같은 도에서는 도지사가 사업을 합니까? 도지사가 어느 한쪽을 정해줍니까? 도지사가 지정해 주잖아. 그런데 협의가 안 되면 만약에 같은 도 얘기다 이렇게 하면요. 여기는 도지사가 해버린다고. 도지사가 시장 운수 중에 정해주는 게 아니고 지가 한단 말이야. 다르죠? 그래 예외다 이 말이야. 그래서 광역시설은 이런 예외를 인정한다는 거야. 협약협의회 구성해서 같이 할 수도 있고 협약협의회가 안 되면 같은 도에는 누가 해버릴 수도 있어? 도지사. 자, 만약 이 계획이 국가계획이야 국가계획. 국가계획과 관련해서는 여기는 국가계획 하면은 아까 예외적으로 국도도 했죠. 국장이 하는 사유가 뭐야? 그게 국가계획이야. 도지사는 어떤 경우에 했어? 광역도시계획. 아시겠죠? 그런데 국가계획과 관련해서는 여기는 예외는 국장이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요 시설만을 위해 가지고 뭐를 설립을 해? 철도공사를 만든다 이 말이죠. 아예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러면 협약협의회 구성해서 할 수 있다. 협약협의회가 안 되면 도의사가 할 수 있다. 국가계획과 관련해서는 법인이 할 수 있다. 이러면 다 예외다. 아시겠죠?
원칙은 일반 시설과 같다. 요러면 예외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외니까 끝말이 이렇게 설치 관리할 수 있다라고 끝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설치 관리하는 방법, 요걸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돼요? 요 설치하는 방법 공부해야 되겠죠. 또 뭐도 공부했어? 시설의 부지를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사업을 안 했죠. 10년, 20년 사업 안 하는 거 있잖아. 사업 안 하는 거. 그거 공부하면 이 파트가 끝나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건 뭐 공동구도 우리 시험에 뭐 가끔 물어보고 그렇게 합니다. 자, 문제가 나오는 대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1번 문제가 나와져 있지요. 1번 문제를 봅시다. 도시공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도시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영업, 영리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은 다 뭐가 된다? 관리계획 결정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려고 했어요. 뭐 다 외울 수는 없고. 그래서 사회복지시설도 관리계획으로 꼭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기반시설들 있지요. 한 개 얘기해 볼까? 한 개씩 얘기해 봐. 내가 기억나는 기반시설이 뭐가 있어요? 공원, 또 도로, 또 학교. 우리 제일 많이 하는 게 도로 부지, 학교 부지, 공원 부지, 상하수도 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녹지, 하천 이런 것들, 그죠? 광장 이런 것들. 방금 제가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런 기반 시설은요, 다 관리 계획으로 해야 돼요. 관리 계획 결정이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야. 그런데 여기 사회복지시설이나 우리가 뭐 영업의 대상이 되는 주차장을 한다든가 폐차장을 한다든가 종합의료시설 병원을 만든다든가 시장을 만든다,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이런 것들은 다 관리계획 결정이 없어도 됩니다.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번 도시공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의 대상은 뭐 요거는 아직 안 했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조건이 두 개잖아. 몇 년 동안 사업 안 해야 돼? 10년. 그리고 지목이 대가 돼야 되죠.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정되며 이렇게 돼 있죠. 거기까지 맞아야 틀려요? 거기까지 맞아 틀려? 맞죠. 지목을 물은 거야. 다른 걸 물은 게 아니고, 물론 10년하고 지목이 두 개가 다 맞아야 돼, 결합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10년이 안 돼도 된다 말이야. 의미가 아니고 지목을 물은 거잖아. 지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대가 돼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그 뒤에가 들리죠. 건축물 토지에 있는 건축물, 정착물 다 포함하죠. 다 포함해서 되기 때문에 그 뒤에 부분이 틀린 거예요. 3번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제한, 괄호 묶으세요. 용도 종류 규모의 제한. 우리는 그걸 건축 제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 공부하셨죠? 건축 제한 공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공 계획 시설 있죠? 도시공 계획 시설 공익시설이잖아. 얘는 일반 지역이나 지구에서 건축 제한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그 3번은 지역뿐만이 아니고 지구도 같이 넣어주면 되겠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 도시군 계획시설은 뭐를 적용하네? 건축 제한. 아시겠죠?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 안 한다 그러면 안 돼요. 건축 제한 적용 안 하는 거야. 그것도 용도 구역은 적용해. 지역 지구 얘기입니다. 4번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자, 이런 지문이 좀 어렵죠. 우리가 관리계획 기초조사가 제일 어려운 게 뭐야? 생략사유잖아. 기완토지에 전부 생략하는 거, 환경성 검토만 생략하는 거, 토지 적성평가만 생략하는 거, 이런 거 있었죠. 토지 적성평가만 생략하는 거, 주거상호 공업지역에서는 적성평가 안 한다고 그랬는데 기억나요? 저 뭐 개발 적성이잖아. 주상공업. 또 여기 시설 부지, 또 지구단위계획구역 있죠.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시설 부지에서 관리계획 위반할 때는 뭐 한다? 적성평가 안 해요. 시설 부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또 한 개 더 알고 있는데 몇 년이나 했으면 안 해? 몇 년이네? 5년이나 했으면 안 하지. 5년 이내. 이런 기본계획에도 똑같죠. 토제는 5년 이내 했다면 생략할 수 있잖아. 토제. 뭐 그 정도만 한번 점검을 하세요. 그 4번이 맞아요. 자, 도시공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자, 우리 공법에 행정심판 몇 군데 나온다? 우리 공법에 행정심판 몇 군데 나온다?
표정을 한번 보자 또. 세 군데 나와. 세 군데. 이게 자꾸 찍어야 된다니까. 세 군데, 두 군데. 어차피 우리 시험장 가면 다 찍을 거잖아. 행정심판은 몇 군데 나와? 두 군데 나온다니까. 이제 그건 이제 마무리 짓자고 한 게 6개월이 넘어가, 반년이 넘어간다. 그 마무리 짓자고 이야기한 게. 이제 마무리 지어. 행정심판 몇 군데 나와? 저기 들어보세요. 행정심판은 우리 계획사업 있죠? 계획사업이 3개 있잖아. 계획사업 시행자가 처분을 했잖아. 시행자가 나한테 처분을 했어. 그게 불복하지. 그게 따지는 방법이 행정심판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물어보자. 계획사업이 몇 개라고? 3개. 행정심판은 몇 개라고? 2개라고. 그럼 3개 중에 한 군데는 없겠네. 어디에 없어? 무슨 법이 없어? 말을 해야지. 저기 있다 없다 해봐야 내가 아나. 정비법이 없잖아. 그러면 시설사업 시행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처분을 했죠. 그 처분에 심판, 행정심판 제기한다. 정비사업에는 행정심판이 없어. 아시겠죠? 시설사업 시행자 처분했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처분했어. 그럼 행정심판 제기해. 그럼 개발법이 또 나오겠네. 그럼 물어봅시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하거든. 행정심판법 우리 시험범위 아니잖아. 안 물어봐. 그냥 우리는 뭐만 물어봐. 시설사업, 개발사업 시행자가 한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라는 사실만 알면 돼. 단 문제는 뭐냐. 우리 국회법하고 도시개발법에 있는 게 있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처분했을 때 있잖아. 응? 그때는 누구한테 심판 제기하느냐가 국회법, 개발법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물어본다고. 그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처분해서 누구한테 심판 제기해? 그렇죠. 시행자를 지정한 자. 우리 개발법에는 시행자가 처분하면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하면은 누구한테 심판 제기해? 거기는 지정권자 이렇게 하는 거야. 지정권자. 어쨌든 뭐 말은 같잖아. 여기는 시행자를 뭐 한 자? 지정한 자. 시행자를 지정한 자. 개발법은 누구? 지정권자. 자, 그러면 여기 행정청이 시행자라면 이자간 처분에 대해 심판 제기해야 하네. 한다니까. 행정심판법에 따라 한다니까.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청이 인자가 했을 때는 심판법에 따라 하고 행정청이 아닌 자가 했을 때는 그 시행자를 뭐 한 자? 지정한 자한테 한다고. 우리 시설사업 시행자 중에 이반권자는 행정청이죠. 이반권자가 아닌 자는 지정받잖아. 행정청이 아닌 자는 그 지정한 자한테가 따지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제는 잊지 마세요. 이제는 안 잊어야 돼. 자, 5분 쉬었다가 실제 문제가 있습니다.